안녕하세요. 농사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장마철 이후에 이 고추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마기가 끝나는 시점 혹은 그 중간에 굉장히 강한 빛의 이런 그 고온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고추밭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장마 기간이 길고 비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추비를 주는 시기를 놓친 분들도 많을 테고, 이미 추비를 주셨더라도 강한 강우로 인해서 비료기가 떨어진 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밭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생장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특히 칼슘 결핍과 같은 생리 장애가 발생한 고추 포장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1차 추비 같은 경우에는 질소 중심의 비료를 많이 줬을 텐데 아마 요소 비료들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요소 비료는 질소가 46%이기 때문에 고추 나무가 성장하는 데 중점을 주고 있죠. 따라서 영양 생장을 통해 수확량을 높여야 되는 지금 시기에는 요소 비료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추비 같은 경우에는 요소지를 주셨더라도 2차 추비 같은 경우에는 NK를 비롯해서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량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료를 올해 같은 기상 상황에서는 살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요소태, 암모니아태, 그 다음에 질산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소태에서 암모니아태로 변환이 되고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변환된 다음에 이 작물에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NK 칼마는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되어 있고 가리가 질산 가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와 가리의 흡수를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분이 좀 떨어져 있는 고추의 생육 상태에서 빠른 흡수를 통해서 생육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보일 수 있겠죠. 또 거기에는 칼마, 그러니까 즉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고추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칼슘 결핍인데요. 그 칼슘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고추 끝이 이렇게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썩게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칼슘 결핍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마그네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광합성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 이 굉장히 잦은 기간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일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광합성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없어서 고추 자체가 덜 열릴 뿐만 아니라 생육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시비를 통해 가지고 이 광합성을 촉진시켜서 생육을 높여주고 수확량을 많게 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추비부터는 NK 칼마와 같은 제품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추 생리장애 중 장마기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생리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잠깐 말씀드렸던 칼슘 결핍, 두 번째, 일소 피해, 세 번째, 열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는 칼슘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작물인데요. 칼슘기가 떨어지면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생리장애가 고추 끝이 마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비를 주실 때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추비로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천지바이오의 CMS 일라이트 제품인 경우에는 칼슘이 29%, 또 마그네슘이 15%, 규소가 5%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칼슘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추비를 주실 때 100평당 하나씩 뿌리시면 이 생육 중에 오는 칼슘 결핍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함량이 15%로 높게 함유되어 있어서 비료를 시비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은 엽색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규소가 5% 들어가 있어서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고추의 그 병의 저항성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소 증상입니다. 고추는 이런 일소 증상에 다소 강한 편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장마기 이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비가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날이 개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맺힌 물방울들이 빛을 모으는 돋보기 역할들을 해서 그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곳에 타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물 관리를 의도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맡겨서 피해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 농가분들께서는 일소 방지제들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천지바이오의 일소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는 듯한 효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육안에 보이는 얕은 흔적 없이 일소 증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소탄과 같은 제품을 농약 사용하실 때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소 증상들을 우리가 잘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게 열과입니다. 올해같이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해에는 열과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칼슘 자체가 그 작물의 경도를 높여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해주죠. 특히 또 그 CMS 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칼슘 함량 자체도 29% 높지만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물질, 규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과 규소가 작물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서 열과 발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포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제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이 이천 지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추의 꽃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 첫물은 끝났을 테고 두 번째 수확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서도 꽃이 이렇게 따라서 막 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꽃 피는 숫자가 많지 않은가 보니까 비에 낙화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뒤따라오는 양분기가 좀 부족해서 뭐 꽃이 좀 덜 피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이 종합 활력제를 살포해 주는 게 좋거든요. 천지바이오 비타그린 같은 경우에는 20-20-20 베이스의 영양제인데, 거기에 우리 효소 복합제나든지 아니면 천지바이오의 기능성 물질, 그리고 차량 요소, 미량 요소가 골고루 배합되어 있어서 일주일 단위로 약제하실 때마다 비타그린을 혼용해서 살포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추는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을 동시에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꽃이 바로 따라서 펴줘야 수확량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그린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